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를 배웠어요? 지난주 너무 오래됐다, 그죠? 목요일 수업 빠져서. 지금 저희가 하는 내용이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저희의 이제 수업 목표인데, 여러분이 아마 보시기에 조금 그냥 HTML이나 자바는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가 하는 지금 서블릿이라는 부분은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뭐 내가 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을 처리해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넣어주는 형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생각하지 않고 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 사용자가 모든 거를 다 짜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일이 너무 많고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유니폼한,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만들더라도 같은 형태의 프로그래밍으로 가자라는 게 모던 프로그래밍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건 거의 없고요. 어떤 만들어진 틀에서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넣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서블릿이라는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가 HTTP 서블릿을 상속받으면, 그래서 자바 언어를 여러분이 객체지향 언어를 배우실 때 상속을 받으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서드나 변수 같은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요. 변수와 메서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입장이지만 여러분이 그게 기계로 보시면 어떤 그 기계가 동작하는 원리 같은 것들이 다 똑같이 내가 그대로 받는 거죠. 받아서 그 안에 멤버 변수값, 속성값, 그 다음 메서드를 원래는 내가 뭐 이거를 실행하면 오른쪽 팔을 내미는 거였다면 나는 왼쪽 팔을 내미는 거였다면 나는 뭐 오른쪽 팔을 올리는 걸로 바꾸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상속의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거 보면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웹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언어는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예전부터 ASP부터 해서 뭐 CGI, 지금 PHP, Node.js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택한 게 이제 서블릿과 JSP인데 이거는 자바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고 뭐 Node.js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PHP는 또 다른 언어고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방법적인 면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서블릿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림 기억나시죠? 클라이언트가 웹 서비스를 항상 요청해요. 어떤 페이지를 요청해요. 여러분은 그냥 네이버닷컴이라는 그 웹서버의 주소만 집어넣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web.xml에 웰컴 파일 리스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웰컴 파일 리스트를 요청하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 패스 부분에 파일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어떤 페이지를 달라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거예요.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요청하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주면 돼요. 그래서 그 페이지 달라. 그럼 그 페이지가 있으면 그냥 주면 돼요. 근데 그 페이지를 주는 과정 안에서 내가 뭔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서버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청 정보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답 정보를 내가 좀 변동하고 싶어요. 그냥 기본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응답 객체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같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게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사항 안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요청 정보와 응답 정보. 그다음에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다음에 서블릿 설정에 필요한 파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변수들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형태로 자꾸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오늘 6장을 나가지는 못할 거. 어쨌든 이번 주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 주도 여러분이 목요일 날 지금 예비군 훈련 가셔야 되는 분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반 되나요? 둘레, 여섯, 여덟, 열. 그죠? 반 이상이어서 아마 수업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목요일은 아마 DB 수업 못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다음에 보강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예비군 가지 않는 현역들만 데리고 수업하겠습니다 했더니 가시는 분들이 너무 섭섭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 제가 이제 서블릿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하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주말에 또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난 8장부터는 또다시 JSP 수업 얘기할 땐 조용하시다가 이제 휴강 안 되니까 시끌시끌해지시네요. 그죠? 노는 게 좋지. 노는 게 제일 좋아, 그죠? 놀면 그냥 안 놀리죠, 우리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과제가 나갔던 게 뭐냐 하면, 기본은 뭐냐 하면, 그래서 HTML 파일은 정적인 파일이에요. 웹 문서의 가장 기본은 HTML 문서예요. 마크업이 들어가 있는 HTML 문서인데, 이 문서를 요청하면 그냥 이 문서를 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아마 웹페이지에다가 내 웹서버 주소, 포트 번호 주고 나서 이거를 요청하면 이 페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클라이언트 쪽에 이 페이지를 주고, 그다음 이 페이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 넣고, 그다음에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버튼은 폼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폼 양식은 폼의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에 서브밋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뭐를 줘요? 여러분이 그냥 HTML 문서면 똑같이 HTML 문서 또다시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멤버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화면에는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라는 거를 따로 파일로 만들지 않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그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응답으로 해서 그 화면에 그대로 다시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멤버 로그인.html 파일을 요청하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화면에 뭐가 보여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수 있고, 이번에는 버튼을 로그인으로 해요.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도 똑같이 뭐로 만들어요? 폼을 만들어서 이 정보를 보내고 액션으로 해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가요. 서버한테로. 가지고 간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하고 싶은 게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일단 관리자인지만 체크하. 이거는 그냥 이 두 개는 지금 별개예요. 별개. 나중에 연동시킬 건데요. 별개로 해서 지금 입력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우리가 새로운 멤버, 어드민 멤버를 하나 만들어요. 그죠? 어드민 멤버를 만들어서 이 멤버인지에 대한 응답만 제가 하라고. 그래서 관리자이면, 그죠? 네, 그래서 뭐 어드민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세 개의 응답을 주도록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요청 정보와 응답 정보,
그래서 이거는 언제 만들어져요? PPT도 같이 보면서 조금 진행합시다. 자, 이 그림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죠? 그래서 서블릿의 동작 원리를 한번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한테 어떤 페이지를 주세요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페이지를 요청하는 정보가 우리가 아까 보셨던 리퀘스트라는 객체의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하는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에 들어가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객체로 만들어서 응답을 하는 거고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한테 어떤 페이지 주세요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냥 웹 서버는 뭐를 판단하냐면 이게 서블릿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HTML이면 웹 서버가 가지고 있는 우리 웹 컨텐츠 안에서 그저 기본 폴더가 웹 서비스하는 기본 폴더가 여러분이 지금 자바에서 만들었을 때 웹 컨텐츠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파일 안에 있는지를 찾아봐서 응답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니었어요. 서블릿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서블릿에 대한 처리를 하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다음에 일을 하는데 이 서블릿에 대한 게 최초 요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를 수행해요. 최초일 때 이 방식이 이제 오늘 설명할 때 나오는데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쓰는데 어쨌든 이 서블릿에 대한 객체는 한 번만 만들 거예요. 한 번만 만들고 최초의 요청이 있을 때 init 메서드를 수행해요. 수행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꾸 여러분 나가시면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나간 사람은 못 들어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듣는데 수업이 자꾸 이렇게 끊어져서 여러분 가능하면 수업 물론 뭐 25분에 제가 출석을 부르니까 좀 급하게 오시는 것도 있지만 조금 참으셨다가 쉬는 시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나간 학생들한테는 옆에 있는 학생들이 좀 전달을 하시고 그죠? 그냥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니 이렇게 설명하다 막 나가요? 학생들이 이걸 다 아는구나. 내가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nit 메서드를 최초에 한번 수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는 init은 수행하지 않아요. init은 그래서 최초에 한 번만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수행하는 메서드가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요청에 따라서 do post를 하거나 do get. 우리 지난번에 요청 방식에 따라서 있었죠. 그죠? 그래서 do post를 하거나 do get 메서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할 때 넘어오는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가 여기에 매개 변수로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리스판스 객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이 안에서 내가 주로 만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걸로 여기 이 객체에다 만들어야지만 내가 나중에 응답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매개 변수로 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서비스나 do post나 do get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객체에서 우리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뭐 있었어요? 아까 그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면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느 객체의 정보가 가지고 있어요?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get 파라미터로 해서 정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응답 객체에 출력 스트림 만들죠. get writer 해서 출력 스트림 만들고 그 출력 스트림을 내가 HTML 형태로 보내면 그게 그대로 클라이언트에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스판스 객체, 그래서 리스판스는 서블릿 리스판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리스판스에 썼던 거 get writer 하면 프린트 라이터를 리턴 해줘요. 그죠?
그럼 이게 출력 스트림이라는 건 자바에서 여러분이 입출력을 할 때 일종의 파일 디스크립트죠. 나중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시면 소켓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일에 쓸 때 C 배우실 때 보시면 파일에 쓸 때 어떻게 해요? 나 이 파일 열어주세요. 쓸 목적으로. 그러면 FD에서 파일 디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요. 이거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밑에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그 파일에 써주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림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et character encoding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해봤죠. 그죠? 그래서 출력 스트림에 한글을 지원하기 위해서 UTF-8로 내가 인코딩 세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응답에 넣으실 수 있고요.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6장에서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시는 거 보시면 자 얘는 메서드 뭐를 재정의했습니까? 지금 누구예요?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내가 서블릿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미 무슨 메서드들을 HTTP 서블릿 안에 아까 init 메서드, 서비스 메서드, 두 개, 두 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걸 라식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만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뭐를 해요? 자, 두 개, get 요청이 오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해서 요청하는 건 다 get이에요. A 태그 이용하는 거 다 get이에요. 대부분이 다 get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트는 언제? 폼 방식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폼에 아까 액션 속성이 있었고 뒤에 메서드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생략하면 무슨 방식이에요? get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메서드를 포스트로 하게 되면 포스트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거죠. 포스트 방식하고 get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이런 아까 질의 문자열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요. get은 헤더에 추가되는 거고요. 포스트는 body에 들어가요. 그래서 헤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요청할 때 위에 보시면 주소줄에 아이디는 뭐고 엔드에서 패스고 다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get 방식. 포스트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get 파라미터로 해서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이거는 내 콘솔 창에 띄우기 위한 거예요. 서버 쪽에.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씩 받는 두 개의 매개 변수예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언제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그림에 보시면 여기 서비스 요청하기 전에 HTTP 리퀘스트하고 HTTP 서브 리스폰스가 만들어져요. 객체가.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이 두 객체를 누가 만들어요? 네,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가 좀 나와요.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요. 만들고 이거는 우리 정의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클래스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객체도 이 세컨드 서블릿도 생성해야죠. 이 생성도 누가 해요? 대충 서블릿 컨테이너 하면 80%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여기서 객체 생성을 하는 거죠. 최초에 요청이 있을 때. 이 서블릿 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얘가 지금 메서드 요청 방식이 get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호출하는 거예요? to get을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호출을 하게 돼요. 호출을 할 때 매개 변수가 뭐가 넘어가요? 이 두 가지 만들어진 객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에 거에서는 리퀘스트, 요청에 관한 정보 뽑아올 수 있고 응답에 대한 거는 대체로 이제 객체를 만들어 놓고 네가 필요하면 집어넣는 거죠. 그죠?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리스폰스 응답이에요. 응답의 라이터 가지고 와서 이 라이터에다가 프린트 메서드 사용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요청하게 되면 출력 스트림에 이거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오른쪽 눌러서 소스 보기 해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보내는 거죠. 요런 형태로 동작하게 돼요. 그죠? 여기도 리스판스에 대한 예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스판스의 그 메서드 중에 set content type이에요. 한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나 HTML인 경우에 캐릭터 셋을 UTF-8로 하십시오 라고 세팅해주면 한글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정보 처리하는 부분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요청은 파라미터를 3장에서는 파라미터 얘기 안 하죠. 그죠? 4장에서 아까 질의 문자열 할 때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리퀘스트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마 get 파라미터. 질의 문자열로 해서 내가 저장한 거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제 한번 봅시다. 굉장히 많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get 요청이 왔을 때, 자, 두 개 받아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변수 리퀘스트로 썼죠. REQ. 그래서 REQ 리퀘스트에 get 스킴을 갖고 와라, 서버 네임을 갖고 와라, 로컬 어드레스 갖고 와라, 서버 포트 갖고 와라. 그죠? 요청한 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요청 객체와 그 다음에 응답 객체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4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였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자, 응답 요청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과제한 거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죠. 그죠? 그럼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서버 쪽에 넣어야지만 서버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질의 문자,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쿼리 스트링을 어떻게 요청 정보에 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는 쓰려면 요청 정보로부터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집어넣는 건 누가 해요? 집어넣는 거는 누가? 웹서버가 다 만들어서 줘요. 웹서버가 질의 문자에 우리가 이걸 만들지는 않죠. 여러분 폼에 해서 메서드하고 액션을 하게 되면 이 질의 문자열을 URL로 해서 get 방식일 때는 URL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일 때는 body 안에다가 ID value로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질의 문자열 세트가 기본은 이렇게 세트로 되죠. name equal value로 해서 기본 전달이 되는데 여러 개일 때는 and. 그래서 지금 id가 게스트로 넘어왔고 이 id는 뭐겠어요? 이 id는 여러분이 폼 만들 때 그 인풋해서 이름 주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주는 그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이 네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한글일 때는 이렇게 16진수로 바뀌어서 전달되게 돼요.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 문자만 그대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16진수로 전달이 됩니다. 공백 문자도 플러스 기호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 폼 태그 보세요. 폼 태그 안에 이게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폼을 서브밋을 했을 때 내가 요청하는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요청하는 페이지,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서의 요청 방식을 생략하면 get 아니면 여기 get이나 post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name이 들어가요. 그죠? 이 name이 여러분이 질의 문자열을 만들 때 이 name, id,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체크박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HTML 할 때 다 배우셨을 거고요. 그죠? 서브밋 얘가 전송 폼에서의 액션 속성에 지정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요청하는 게 이 서브밋 인풋 타입이죠. 그죠? 버튼이에요. 자, 요 예제 보시면 인풋 타입 텍스트이고요. 자, 이 네임이 id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텍스트의 밸류를 바로 집어넣은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맞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만들어서 직접 입력받은 거를 사용하시려면 뒤에 주시면 밸류로 해서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input type 텍스트의 name, id 그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생기죠. 그죠? 여기 입력하는 값이 value로 해서 넘어가겠죠. 이름은 id고 이름은 패스워드고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get 방식과 post 방식. 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여기 get 해봤고 생략해 봤을 때 지금 요 예제 보시면 이 뒤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누구를 요청해요? 쿼리 테스트를 요청해요. 그죠? 자, 이거는 최초에 여러분이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여기에 보시면 http localhost 8080 지금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edu죠. 그죠? edu 안에 뭐예요? member.html 하면 뭐가 떠요? 요게 뜰 거예요. 그죠? 맞죠? 요청했잖아요. member.html 페이지 요청을 하면 이 페이지가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 페이지 자체가 응답, 이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서버에 있어요. 서버 어디에 있어요? 서버 어디에 저장해야 돼요? 웹서버 어디에다 저장해야 돼요? 이 member.html 파일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웹 컨텐츠 안에. 그죠? 우리가 자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에듀 프로젝트를 다이나믹 웹 서버로 해서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이 만드시면 여기 웹 컨텐츠 폴더가 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루트 폴더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member.html을 갖다 놓으시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디요? 8080 뒤에 edu 밑에 member.html 페이지 주세요 요청하는 거죠. 그럼 서버는 그냥 얘 서블릿 아니잖아요. 이 페이지 응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화면에 뭐가 띄워지죠? 화면에 요 화면이 띄워지는 거죠. 이 화면이 띄워지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나 edu 밑에 member.html 파일 주세요.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HTML대로 화면에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지금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폼에서의 액션이 뭐예요? 쿼리 테스트를 찾는 거죠. 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쿼리 테스트를 찾아요. 무슨 방식으로? get 방식으로. 그럼 웹 서버한테 뭐를 요청해요? 쿼리 테스트 주세요. 그럼 웹 서버는 쿼리 테스트가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HTML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쿼리 테스트로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거 뭐지? 어디서 알 수 있죠? 이건 뭔지 어디서 알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웹INF 안에 web.xml이 서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면 여러분이 서블릿 만들고 서블릿 매핑 정보 만들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URL로 요청하면 우리는 아까 루트 밑에 뭐로 쿼리 테스트로 요청을 할 거예요. 그죠?
쿼리 테스트로 요청하면 이 서블릿 first라는 서블릿으로 연결을 해라. first 서블릿은 뭐예요? 이 패키지 안에 first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이야 라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에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어요?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이 뭐였더라? 어노테이션이 뭐였더라요? 이렇게, 그죠? 서블릿 안에다가 이렇게 어노테이션 넣어서 나 세컨드야. 나 세컨드로 요청하면 이 서블릿 연결해줘. 두 가지 방법으로 서블릿 매핑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끔 그냥 얘가 독자적으로 호출되는 경우는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서블릿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패스가 바뀌거나 하면 이 소스 파일을 바꿔야 되죠. 그죠? 다시 컴파일해서 서버에 올려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웹.xml 안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더 채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하면 우리 아까 그림처럼 내가 그럼 웹.xml에 들어가서 봤더니 쿼리 테스트가 서블릿이네.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넘겨요?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기는 거. 쿼리 테스트 서블릿 요청 들어왔어. 그러면 컨테이너가 그다음부터 뭐예요? 이 쿼리 테스트라는 서블릿에 대한 요청이 최초인지 아닌지. 최초이면 뭐를 해요? 객체를 생성해야죠. 객체 생성 어떻게 해요? 객체 생성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세컨드 서블릿 점 자바죠. 그죠? 점 자바잖아요. 이건 소스 파일이죠. 근데 객체를 생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객체 생성, 클래스, 소스 다 다른 얘기죠. 점 자바는 내가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하는 소스 파일이에요. 소스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점 클래스는 클래스 파일이에요. 클래스 파일과 소스 파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이거랑 또 객체는 뭐죠?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주원 교수님 콜해야겠네요.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뭐죠?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응? 아시는데 대답하기 싫으셔서 대답 좀 하세요.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저도 기운 빠져요. 우리 지금 오늘 과제 오늘 진도 언제 나가며 오늘 과제 언제 설명드리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자바를 한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지금 포맷으로 돌아갔는데 자바 먼저 하고 HTML하고 그 서블릿을 했는데 HTML 할 때 자바 과제가 계속 나갔어요. 왜냐면 자바를 까먹기 때문에. 이재용 교수님이 계속 줬는데 학생들이 너무 과제가 많다고. 근데 이번에도 과제가 많다고 여러분이 클레임을 하셨다면서요. 여러분 과제가 진짜 적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 작년에 훨씬 더 과제가 많았어요. 이주홍 교수님이 올해 2학년들은 잘해서 과제를 안 줘도 됩니다. 잘한대. 믿으라고 하셨는데. 전 믿어도 되죠. 그죠?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뭐죠?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말로 설명하기가 그죠?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막. 교수님 그냥 설명해 주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 .c 파일 있죠. C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c 소스 파일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자바 파일 있고, 파이썬 파일 있고, py인가요? 파이썬이 여러 개의 소스 파일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소스 파일이라는 건 뭐예요? 얘들만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죠. 기계가 이거 이해해요, 못해요? 바로 이해 못하잖아요. 기계는 뭐만 이해해요? 기계는 기계어만 이해해요. 기계어가 뭔지 아세요? 이 기계가 이해하는 거 뭐예요? 그쵸? 0101만 이해해요. 근데 기계마다 이 0101의 이해도도 다 달라요. 어떤 기계는 0101 예를 들어서 내 비트를 보고 메모리에서 로드해라. 어떤 메모리에서 가지고 와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더하기. 기계마다 기계어라는 건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 이 기계어로 짜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심볼릭하게 바꾼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셈블리요. 뭐 로드 A 레지스트에 200번지 거를 가지고 와라. 그런 다음에 add A 번지에다가 뭐 30을 더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심볼릭하죠, 그죠? 이게 어셈블리어라는 건데 기계어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단계가 여러분 너무 많아. 우리는 예를 들어서 A는 B 더하기 1.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는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A에 30 있어요. B에 20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이제 2학년 때 기초 과목들 하실 때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할 때 해야 되는 설명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몰입을 하면서 3학년 1학기 때 아마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인데 자, 컴퓨터는 제가 컴퓨터 개론 부분을 다 합시다. 뭐 하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이면 저 혼자 쇼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 컴퓨터가 뭐예요? 계산기. 영재 계산기. 그럼 계산기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면 되지 왜 컴퓨터 써요? 게임하기 위해서? 최초에 아마 컴퓨터는 밑으로 가 옛날에 뭐 컴퓨터과도 전자 계산기 공학과 이렇게 이제 70년 80년대는 썼는데 뭐 계산을 주로 하는 머신이었죠, 그죠? 근데 컴퓨터도 크게 보시면 여러분이 뭐와 뭐로 나누어져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크게 나누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정의를 참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는 또다시 여러분이 이제 크게 보면 예전에는 전부 컴퓨터 저희 때 진짜 컴퓨터 하면 저희 실습하는 데는 모니터만 있었어요. 서버가 따로 있고 저희는 콘솔로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은 하기야 뭐 일체형으로 해서 모니터하고 다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본체는 진짜 이만한 저는 직접 쓰진 않았는데 저 앞에 이제 80년대 중반의 선배님들은 컴퓨터실이 이만한데 서버 하나가 있어요. 서버 하나의 크기가 이만한 거. 여러분 지금 요 크기보다 성능이 더 낮은 게. 그리고 그 옆에 콘솔로 연결을 해서 이제 서버에 돌리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래서 I/O 장치가 있죠, 그죠? 인풋과 아웃풋 장치가 있고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트워크도 있지만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프로세서 일을 하는 프로세서가 CPU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면 이 CPU가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여기에 저장하고 그 다음 명령어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여기에 코드 블럭이 있고 데이터 블럭이 있고 이거를 뭐 스택과 힙으로 나누어져서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 컴퓨터 구조할 때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C는 배우셨으니까 hello.c라는 소스 파일을 짰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것처럼 뭐 A int A에서 A는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짰죠, 그죠? 이거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쓰기 쉬운 형태로 해놓고 근데 기계는 뭐를 이해해요? 기계어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기계가 이해하는 형태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어로 변환이 돼야 되죠. 그거를 하는 역할이 뭐예요? 컴파일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주 스튜디오에서 맨날 그냥 쭉 눌러서 실행을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 안에는 이 소스 파일을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얘기해요. 기계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거를 메모리에 올려서 얘가 코드 뭐 여기 안에 보시면 여러분이 int a는 30, a는 a 더하기 20 하면 이거는 메모리예요. a라는 영역을 하나 정해라. int 크기만큼 4바이트만큼 그 다음에 30을 저장해라.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명령문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크게 코드 세그먼트하고 데이터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메모리에 올려서 하는 거예요. 어떤 메모리에서 가지고 와라.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설명하다 갔죠. 우리는 A는 B 더하기 1, C는 한 줄로 끝나요. 근데 기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예요? B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 메모리에서 CPU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야 돼. 그런 다음에 그거랑 1이랑 더하기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를 A 레지스터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어디 메모리에 A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저장해야 돼. 이런 단계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컴파일러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다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소스 파일이라고 하고 원시 파일이라고 하고요. 기계가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진 거를 이제 목적 코드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어는 기계마다 달라요. 기계마다. 그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기계어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이 프로세서 말고 유닉스 계열의 다른 형태로 해서 프로세스로 해서 유닉스가 깔려 있는 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스에서 돌리면 컴파일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GCC 쓰잖아요. 유닉스에서는 컴파일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계에 맞는 목적어 코드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시 코드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자바에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c 소스,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 파일이에요. 소스 파일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려면 뭐로 돼야 돼요? 목적어 기계어 코드로 바뀌어져야 되죠. 근데 자바는 컴파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로 바뀌어지는데요. 이거는 바로 목적어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져요. 범용 밑에 시스템에 인디펜던트한 하지만 약간 기계어 형태의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진 다음에
실제로 이게 이제 자바 가상 머신이 하는 역할이죠. 자바 가상 머신에서 바이트 코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바이트 코드가 실제로 실행될 때는 인터프리트 방식이랑 해석을 해서 다시 기계어로 바꾸어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 클래스 파일은 이거를 이제 중간 단계의 코드로 바꾸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아직 어디에 없어요?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 기억 장치.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하는 프로젝트의 점 클래스 파일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빌드 하면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빌드 패스 지정해서 했잖아요. 나 빌드 하면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게요 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웹 INF 안에 클래시즈 폴더 만들어서 거기에 클래스 파일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뭐를 요청했어요? 뭐를 요청했어요? 얘가 뭐를 요청했어요? 쿼리 테스트 요청했어요. 웹서버가 받던 얘 서블릿이에요.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쿼리 테스트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죠? 객체는 뭐예요? 메모리에 여러분 U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 메모리를 잡고 있는 거. 메모리에 실존하는 거예요. 클래스로부터 객체는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붕어빵 틀로부터 붕어빵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안에 팥을 넣을 수도 있고 크림을 넣을 수도 있고 슈크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객체는 메모리에 실존하는 거예요. 이 객체를 생성하는 게 그림상에서 서블릿 컨테이너가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init 메서드를 실행하고 서비스를 하고 포스트 두 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중간에 딴 길로 안 세고 제자리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를 까먹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네? 이 얘기를 왜 했죠? 이렇게 진행돼.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에서는 여기서 그죠? 이거 설명하다 넘어갔구나. 에듀 밑에 member.html을 요청을 했죠. 그죠? 한 다음에 이 그림상에서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쭉 넣은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은 폼에서 쿼리 테스트를 요청을 해요. 이 쿼리 테스트를 요청하면서, 자, 쿼리 테스트 요청하죠. 그죠? 요청하면서 물음표 뒤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쿼리 스트링이에요. 질이 문자열로 넘어가는데 겟 방식일 때는 이렇게 URL 뒤에다 같이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포스트 방식은 해보시면 똑같은 예제에서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겟 방식일 때는 이렇게 되고 포스트일 때는 없어요. 그죠? 이게 바디 쪽에서 아이디 네임 세트가 넘어가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포스트 방식일 때 어떻게 뽑아내 오느냐, 겟 파라미터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이름 주면 아이디 주고, 얘는 겟 파라미터는 무조건 스트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인 경우는 숫자로 변경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죠? 가장 많이 쓰게 될 게 요건데, 이거 말고도 뭐 밸류를 스트링 배열로 가지고 온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에 파라미터 아이디 갖고 와라, 패스워드. 우리 과제에서 필요한 게 이거잖아. 그죠? 아이디 패스워드 여러분 입력하면 그 질의 문자열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비교해서 응답하면 돼. 그죠? 그래서 과제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직 이 서블릿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립시다. 자, 그다음에 기왕 지난 거 다 설명한 거 한 번 더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처음 만들 때 내가 그 아파치 톰캣에 여기에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이게 연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톰캣이 어디 있었죠? 기억 안 나. 톰캣이 어디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네,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없어요. 여기 있었나요? 아파치 이거 맞나요? 네, 톰캣 그죠? 여기 안에 웹 어플리케이션즈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웹 서버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우리 지금 에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에듀를 만들 때 얘랑 연동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같이 이 에듀라 그러니까 가상으로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에듀 폴더가 있는 거예요. 에듀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웹 컨텐츠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바는 소스 관리하기 위해 여기 자바 리소스 안에 지금 소스 안에 패키지들을 만들었는데 패키지를 만든 이유는 패키지를 만들면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들끼리는 내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죠. 그죠? 따로 임포트 하지 않아도.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딩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웹 INF 폴더 안에 클래시스 폴더 안에다가 그 빌드한 .클래스 파일들이 이 폴더로 가고 서블릿 컨테이너는 찾을 때 어디만 찾아요? 이거 안에 클래시스 폴더 안에서 서블릿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본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처음 접하셔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당연히. 근데 자꾸 여러분이 이 부분은 복습하시면서 정립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제도 그렇게 드릴 테니까 잘 모르겠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자꾸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습 1시간 했고요. 저희 10분 쉬고 어제 과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